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국 정치학자 폴 웨슬리 챔버스 박사가 왕실 모독죄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육군 제3군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챔버스 박사는 나레수안대학교 소속 아세안 공동체 연구센터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민 관계를 연구해온 인물로 이번 체포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과 인권단체는 민주주의와 UN,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5년 4월 5일 기준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며 실종자는 79명입니다. 금일 오전 구조팀은 B구역을 굴착해 C, D구역까지 연결되는 통로에 도달했으며 이곳은 주차장 5층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되어 다수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 4시 30분경 B구역에서 사망자 14에서 16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오후 5시 20분 현재 장애물로 인해 수습되지 못하고 있어 구조팀은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태국 철도청이 태국과 중국 고속철도 사업의 철강 품질과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점검 결과 사용된 철강이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에 따라 철도청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사 구간의 철강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에서 정밀 검사했으며 강도와 화학 성분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송크란 기간 군이 전국 이동지점과 부대 인근에 병력을 배치해 교통 지원, 쉼터 제공, 응급의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의 역할이 국민의 귀환과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구르인 송환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가족과의 재회 목적이라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안보는 경찰과 군이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며 불필요한 공포 조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호텔협회가 최근 지진 여파로 송크란 축제기간 숙박 예약이 예년보다 늦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대만 관광객이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관광청과 함께 호텔 건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텔은 자격 기술자의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 피해는 감사원 건물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건물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태국의 안전성과 대응 능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소비가 위축됐지만 푸켓과 치앙라이 등에서는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고속도로 공사기 4월 5일부터 7일까지 딘댕 찰론마하나콘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 철거 작업을 위해 시행됩니다. 푸미탄 부총리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사업 법안에 대해 국회 절차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며 야당은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의회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밖 시위는 민주주의의 권리지만 이를 전체 국민의 뜻이라 일반화해선 안 되며 다양한 지역의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도박 조장이 아닌 기준에 따라 출입을 제한해 통제 가능한 형태이며 반대보다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태국에 36%의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태국 정치운동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나옹 흘라잉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벵골만 기술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허용한 패통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군사 독재자에게 국제무대 발언권을 제공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최근 미얀마 지진으로 인한 수천 명의 사망과 구호 방해, 공습 등의 군부 행위를 지적하며 군이 재난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독재자를 초청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되며 군부와의 외교 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미나옹 흘라잉과 군정 지도자들을 국제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조기 기업인 사이조 땡키의 쏨삭 대표가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이 태국 경제에 이중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월 5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가 적용됐으며 4월 9일부터는 무역 적자국인 태국에 대해 추가로 36%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이 미국 대신 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에어컨과 가전제품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가 태국 제조업체를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수의 태국 기업이 중국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 밀려 폐업한 바 있으며 정부의 선별적 지원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이 없을 경우 미국과 유사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방짝그룹이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프로젝트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라 밝히며 재사용 식용유를 활용한 하루 100만 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가 96% 완공되었고 2분기 중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정유 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원료의 70% 이상을 국내 폐기물 자원으로 조달하며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방짝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공급 계약도 체결 완료했으며 유럽연합 등에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의무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개소식은 2025년 4월 25일 방짝 프라카농 정유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런던 향하던 에바항공이 이륙 직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연료를 방출한 뒤 오후 2시 30분경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기는 중부 태국 상공을 약 2시간 선회하며 연료를 감량했고 착륙 후 앞바퀴 타이어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탑승객들은 SNS를 통해 무사 착륙 소식을 알렸으며 정확한 결함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중국 국적의 40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호텔 뒤편 해변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으며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약 6만 바트 같은 통장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검안 결과 이마, 목, 눈썹 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사망 시점은 6에서 12시간 전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며 미끄러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후 익사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빠툼타니 파오뇨틴 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남성 3명, 여성 3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픽업 트럭 4대, 일반 승용차 2대, 원유 운송 트럭 1대였으며 도로에 넓게 걸쳐 충돌해 고속차로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미끄러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유출 차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